한번 오늘 뭐 상담 사연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할까요? 예.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무튼 박유림 팀장님 상담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튼 빨리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전에 네. 제가 한번 이제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네이버 네. 카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카테고리 보시면은 빠츠 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 N이라고 써 이게 뉴잖아요. 상담 사연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올라온 사연 중에서 첫 번째 사연이 어떤 분이셨어요? 첫 번째 사연이 건물주님 사연이네요. 건물주님이 이거 고민이 있으신가요? 고민인데? 자녀분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네. 네, 건물주님의 사연이고요. 네.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다양한 분들의 조언을 들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빠숑님이 아침마다 전해주시는 유튜브 방송도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두 아이들에게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동안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엄마였다는 자책감이 드네요. 저에게는 29살, 28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요즘 같은 때 두 아이 모두 취업을 해주었으니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루하루 치솟는 집값에 정말 제가 봐도 답답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네요. 며칠 전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탄식하는 저를 보며 아이들이 자기들도 재산세라는 거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도 신혼 때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비록 은행 지분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은 하고 살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봐도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버스 손 흔들어 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 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줍줍이며 저렴한 분양권도 많았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전매 가능한 물건도 없네요. 그래도 준비한다고 어릴 때부터 청약통장 만들었고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매달 빠짐없이 10만원씩 납입을 해서 지금 청약 인정 금액이 1000만원은 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가점으로는 어찌 해볼 수가 없고 공공분양 중 저축 금액으로만 선정하는 일반 분양을 노려보려 해도 인정금액 1000만원 정도는 턱도 없네요. 남편은 이미 오른 거 사지 말고 추첨제를 하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지만 추첨으로 당첨되는 게 어디 그리 쉽나요? 아이들이 둘 다 직장이 멀어서 독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큰 아이는 얼마 전 송도에 오피스텔을 전세대출을 얻어 이사했는데 집을 얻으러 다니다 보니 송도 집값이 장난 아니게 올랐더라고요. 아이가 입사한 4년 전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방법이 많았었는데요. 그 무렵 분양받을까 망설였던 송도 오피스텔이 얼마 전 입주 시작했는데 피가 3억이나 붙더라고요. 그때 그거라도 해놨으면 우리 큰아이 마음 편히 직장 생활할 텐데 너무 아쉽네요. 작은아이도 조만간 독립을 시켜야 하는데 아이가 원하는 지역은 직장과 가까운 동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안 되는 물량이지만 동탄 디에트르 아파트며 오피스텔 모두 청약을 했는데 떨어졌네요. 작은아이는 아직 인생 경험이 적다 보니 자기 혼자 살 거니까 원룸이라도 상관없다며 원룸 오피스텔을 사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길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원룸은 당연히 안 되고 혹시 하더라도 요즘 아파텔이라는 하는 투룸이나 쓰리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떤지요? 물론 빠쇼님께서는 늘 오피스텔은 새로운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반드시 값이 빠지니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자금력으로는 기존 아파트는 너무 비싸기도 하지만 대출, 자금 조달 계획 등의 문제가 있고 청약 당첨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 같아요. 현재 자금은 2억인데 아이가 모은 돈 1억 5천, 제가 아이 앞으로 모아놓은 돈 5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으로 동탄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받는 게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계약금 정도만 입주 시점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는데 추후 투자의 관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과연 옳은 방법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탄을 중심으로 사무실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찾는다면 어디가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례에 현재 거주 중인데 지하철이 없다 보니 타 지역에 비해 아직은 덜 오른 것 같은데 현재 가용자금 2억에 2억 정도를 차용 형식으로 보태서 4억 정도로 전세를 끼고 마련할 곳이 있을까요? 다행히 직장 셔틀이 집 앞까지 오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혹시라도 아직 나이도 어린 애들인데 뭐 벌써 이런 걱정이냐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부모 입장이다 보니 아이들 살아갈 일이 걱정되어 글을 올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네, 제가 나름 이렇게 잘랐는데도 굉장히 사연이 길었어요. 네. 정말 간절하신 것 같고 네. 자식을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죄인은 당연히 아니시고요. 네, 그럼요. 네, 그냥 네. 만약에 그 주변에 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상대적인 비교가 되는 것들이 그분이 운이 좋으셨던 것들이지, 네. 이 건물주님도 좀 열심히 살아오신 것들은 아마 이 글을 같이 읽어보신 여러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건물주님 사연자 심정을 이해가 가는 게 네. 지금 자녀분이 28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 나이 또래이다 보니까 제가 더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데, 제 친구들 이제 만나 보면은 친구들이랑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 집 살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2030들이 이제 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회사만 가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온통 부동산 얘기예요. 그리고 연일 부동산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뭐 이 대리는 집 샀다는데, 누구는 청약 당첨됐다는데, 네. 어디가 집이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관심이 안 가질래야 가질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근로소득은 아무래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집을 산다는 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그 시드가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테크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건물주님 자녀분이 28살이라고 하셨는데, 둘째가. 네. 둘째분이. 근데 네. 지금 둘째분의 이제 실거주 집을 이제 마련을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아직 실거주 집이 필요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실거주 집이 없어요. 네. 실거주 집이 없고, 저는 네. 이제 투자랑 이제 거주랑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거주로는 좀 이렇게 전월세가 저렴한 곳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시드 가지고 계속 이제 종잣돈을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깔고 있는 돈을 최소화하면서 그 시드를 가지고서 조금 투자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자분 아드님도 아직 28살이고 혼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결혼 전이고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지금 동탄에 그냥 월세 원룸으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차라리 그 시드를 가지고서 전세 끼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지금 세 번째로 말씀을 하셨던 게 위례 지역인데, 사실 위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갭 4억으로 살 수가 없어요. 최소 한 6억 정도의 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위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제 실거주도 고려를 한다면은 지금 직장과 가까운 동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용인 아니면 수원 지역 쪽으로 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신다면은 당연히 원룸 보다는 당연히 투룸이나 쓰리룸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네, 주거용 오피스텔. 근데 사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지금처럼 각광받는 투자 상품이 아니었어요. 네.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뭐 주택 규제라든지 아니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투자 수요들이 이제 오피스텔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 시장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첫 집을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오피스텔보다는 차라리 아파트를 먼저 매수를 하고 나중에 조금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뭐, 너무 훌륭한 답변이셨고요. 네. 지금 이제 이 네. 어머니시죠? 네,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큰아들, 작은아들 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시간 내기 어려우시면 이제 아침마다 뉴스 라이브 하는 것들이라든지, 제 블로그 네. 오셔서 좀 봐주시면은
관심이 생길 테니까 그렇게 좀 네, 봐주시면 그쵸. 좋을 것 같고 네. 이 빠져 상담소는 꼭 들려주시면 그러니까 오늘 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전에 했던 내용들도 좋기 때문에 분명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네. 이분이 지금 4억이 아니라 2억. 네, 2억인데, 근데, 음. 뭐지, 2억 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고. 네. 네네. 그러니까 차입해서, 예.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총액 4억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억으로 지금 아마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을 찾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 왜냐면 계약금만 걸면 되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아파트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도 뭐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칼럼을 쓰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에 맞춰 하는 것들보다는 네. 투자할 것들을 선점해놓고 금액을 사후에 맞춰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금액에 맞는 걸 찾다 보면은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조금 좀 제가 뭐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조금 무리하셔가지고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고요. 일단은 네.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자격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네. 생각보다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박은영 팀장님 말씀대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괜찮은 투자 상품이 될 맞아요. 수도 있어요. 왜냐면 꽤 네. 괜찮은 지역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네, 동탄도 맞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고, 네. 동탄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몇 좀 어떻게 보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입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만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들이 보여서 네.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하는 전략까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네. 나는 다 할 수 있어라는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네. 괜찮은 상품들이 많은데, 네. 이게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 나오는 타이밍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네, 것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수요라기보다는 투자잖아요. 네, 맞아요. 투자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좀 시행착오라고 할 건 없고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아파트 갭 투자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샀다 파는 과정들을 최소한 한 두세 번 정도 경험하신 분들한테는 오피스텔 투자 좀 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꽤 네. 괜찮은 적들이 많으니까. 네, 맞아요. 심지어는 피를 주고 샀다가 피를 더 받고 팔 수도 있는 상품들도 있으니까 네. 그것들은 이제 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그 전까지는 물론 이제 무주택 이거 뭐 조건들이 날아가면 어떡하느냐 뭐 일단 지금 가점으로는 뭐 어떤 거든지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네. 청약을 누르시는 것들보다는 네. 오히려 이런 사고 파는 경험들을 쌓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박일진님께서 좀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4억 정도면은 할 수 있는 것 좀 있지 않을까요? 꽤 많잖아요. 네, 꽤 서울 많죠. 뭐 이런 네. 또 아니면 경기도나 센 지역들 빼면은 네. 서울에 좀 저렴한 지역들도 간혹 있을 것 같고 네. 경기도나 인천에서는 꽤 많을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다음 단계고 일단은 단순하게 한번 샀다 팔 수 있는 네네. 갭 투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가장 쉬운 게 이제 갭 투자다 보니까 네. 뭐 재개발 재건축 어느 정도 공부가 그렇죠, 필요해서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먼저 전세 끼고 집을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건물주님이 이렇게 자녀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다, 죄인이 된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럼요. 이건 그리고 충분히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녀분의 이런 이제 집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주는 부모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건물주님께서는 정말 멋진 엄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녀분들과 잘 의논하셔가지고 직접 현장 다니시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실거주하고 꼭 매수하는 것들을 네. 동일시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고 아까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 월세를 제안해 주셨잖아요. 그것들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투자 쪽에다가 금액을 몰기 위해서 내가 네. 실거주하는 비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이제 또 또 이상하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적어도 네.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고 결혼을 네. 했고 애들도 네.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몸테크라고 하는데 네. 몸테크를 강요할 수는 없는데 지금 결혼도 안 했고 충분히 뭐 원룸에서도 사실 수 있는 이런 조건의 네, 연령대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저는 실거주 비용은 최소화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돈을 다 모아서 좀 더 이야기하면 좋은 거 하시는 게 좋잖아요. 네, 가격이 또 그럼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비싼 게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엑시 전략이라고 하는데 매도도 훨씬 잘 될 것 같고요. 싼 네. 것들보다는 비싼 게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입지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워낙 지역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분이 살고 계시는 위례라든지 동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거기가 좀 비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한 단계, 그럼 위례 옆에 뭐가 있지? 뭐 성남도 있고, 하남도 있고, 뭐 광주도 있고, 뭐 용인도 네. 있고, 수원도 있고, 내려오다 보면 이제 쭉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원도 있고, 네. 용인도 있고, 뭐 오산도 있고, 또 뭐 오산 제안해 주셨는데, 뭐 평택까지도 있고, 뭐 화성도 있고, 굉장히 세계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지금 경기 남부 지역, 심지어는 네. 안성까지도 지금 핫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무거나 사실한 말씀이 아니라, 네. 저도 몇 개 지금 동영상을 짤방 만들어서 올려드린 것도 있어요. 안성이 갑자기 왜 올랐을까? 왜냐면 안성은 그렇게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네. 심지어는 한 단지 같은 경우는, 평택에 있는 웬만한 단지부터 비싸게 올라간 거예요. 최근 한 2억이 올라서. 봤더니, 고기만 비교제 지역이네.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영역인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이기도 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그렇게 지금 제가 올려드린 짤방 같은 경우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입지 설명하면서 아니면 시장 설명하면서 이런 규제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니까요. 네. 규제 지역 갭 투자해도 되나요? 집이 없으시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네. 저희처럼 다주택자들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지, 네. 집이 있는 분들, 한 채 이하, 없거나 한 채 이하인 분들은 하나 더 사시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뭐 네, 일시적 그쵸. 2가구 2주택도 있고. 네. 더군다나 집이 없는데, 제일 좋은 지역, 강남구하고 하라고 하고 싶네요, 저는. 근데, 네. 예, 왜 강남구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제한을 스스로 두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잘 모르시겠으면 아는 지역부터, 네. 딱 봐도, 그 잘 아는 지역에서, 이 아파트는 인기가 많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5년 후, 10년 후에도 네. 인기가 많을 것 같다. 그런 곳이 좀 사셔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신다고 하면은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예. 야, 그리고 아무튼 이런 전 좋은 훌륭한 어머니를 둔 29세, 28세 자녀분이 굉장히 부럽고 뿌듯하고 그러네요. 네.